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학수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방송 순서가 없네요. 자,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네, 간밤에 미증시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며 0.24% 오른 2,70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살펴보면요.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며 0.82% 떨어진 77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했고요. 그 나머지 업종들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에코프로는 상승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다 하락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응급닥터와 함께 종목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정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약간 좀 약세 때문에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의아함이 좀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다우존스도 상승 마감,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국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약보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약보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좀 흘러내렸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미국 증시의 영향은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두 달, 한 세네 달 전부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좋은 종목 얻어 가시려면은 방송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도 그래도 코스피도 2,7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0.82% 떨어지면서 773포인트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770포인트에서 지금 다행히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은 일정에 대한 조금 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을 잘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정에 대한 약간 경계감으로 인해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무려 1,200개의 종목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일반 투자자분들은 보유하신 종목들이 오늘 상처 많이 입으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이번 하락세를 코스닥의 하락세를 주요적으로 좀 이끌었던 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일정의 부재와 그다음에 수급 때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일단 내일 오후에 이제 내일 오전이죠. 내일 오후에 파월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로 인해서 9월달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나 아니면 0.5포인트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망세가 크게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달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고용 지표에 대한 수정이 있으면 혹시라도 조금 뭐 변동성이 확실히 있을 수 있고 파월 같은 경우는 조금 중립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위치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내용이 나올지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조금 자리 잡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SK랑 LG 같은 경우 조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미국 차 브랜드 차죠. 포드사와의 또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 2차 전지들 굉장히 많이 눌렸었어요.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어제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반면에 낙폭주 반등에 또 힘입어서 오랜만에 또 엔터주들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피프티라는 그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이 소니뮤직과 이제 계약을 한다는 이런 뉴스들 기사들로 인해서 오랜만에 이제 엔터 관련 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해줬다. 장막판에 시장을 약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또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M83이죠. M83이나 뭐 신규 상장주들의 어제부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 일단 이외에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 그 자동차 관련주들, 뭐 화장품 일반 개인주들이 굉장히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커뮤니티 방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페라리 님이 잭슨홀 미팅이 끝난 뒤에 우리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내일 23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 기대와 다른 발언이 나올 경우에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곧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겹쳐서 더 관망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내일 일단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100%라고 조금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단 100%인데 몇 포인트나 내려 보낼지 그리고 올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이제 그런 어떻게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게 지금 약간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8월 28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형 이벤트인 엔비디아만 지금 남겨져 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일단 웬만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났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아까 제가 체크했을 때도 0.9%인가 오늘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일단 2분기 실적 발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HBM 납품 관련 이슈도 거의 지금 올해도 끝났고 내년까지 좀 풀로 매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는 저는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낙폭이 과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일 이때 파월 의장의 연설과 더불어서 뭐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수혜를 받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급등을 해서 지금 고점이 위치하고 있어서 자리 잡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코로나 이슈까지 있었죠. 하지만 반도체 친구들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낙폭이 과대했고 굉장히 많이 잘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테마도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서 엔비디아의 가장 관련 종목들 HBM이죠. HBM과 가장 관련이 있는 종목들 SK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와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룰루레몬님이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오르는 것 같은데 미국 대선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3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을 포기하고 또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독자 출마를 준비해 한때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또 만약 트럼프에 합류를 한다면 또 이 대선이 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도 확실히 변수는 이번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조금 미국 대선 경향을 한번 보시자 하면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누르고 지금 약간 우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미국 대선은 11월입니다. 11월 동안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누가 트럼프에다가 총을 갈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리스도 지금 갑자기 이제 바이든도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도 지금 사퇴를 하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케네디의 현재 지지율이 거의 한 4%에서 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4%에서 5%에 대한 지지율이 케네디에서 트럼프 쪽으로 이동이 있으면은 당연히 해리스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확정은 아닌데 트럼프가 뭐 그 케네디랑 좀 얘기를 나눈 게 뭐 장관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귀추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기사도 없고 케네디도 솔직히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 싸움에서 승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여기서 이제 케네디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케네디는 저는 사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트럼프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긴 하거든요. 케네디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쪽이 지금 이제는 트럼프 관련 종목도 아까 뭐 HBM 관련 종목들도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소문들로 지금 찌라시들로 인해서 오늘 비트코인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케네디 대선 포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의 수혜주를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5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린 내용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진단과 처방은 그 시기에 좋은 처방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전화 상담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이 종목 갤럭시 링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앞으로 재료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다운 처방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3%나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수젠텍 이 종목도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죠. 매도 타이밍을 놓치셔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거든요. 실제로 11%나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재룡설기, 네, 전력 설비 관련주죠.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하방이 열려 있어서 매도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3.2%나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전화 상담 적중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인터플렉스부터 먼저 해볼게요. 인터플렉스 갤럭시 링 이거 반지인데 이거 누가 끼기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상품성이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갤럭시 링이. 물론 뭐 몸이 조금 편찮으신 분들은 이런 게 또 뭐 혈압 수치나 아니면 심장박도수나 이런 게 건강에 관련돼서는 물론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요즘 애플워치에 뭐 갤럭시 워치는 애플워치는 시계로도 다 되는데 이제 반지까지는 저는 잘 의아함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성이 좀 없다. 그래서 이 재료는 쉽게 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날짜에 비해서 3%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마주가 굉장히 강력하죠. 주가가 보시면 주가 크게 급등했던 이유는 단지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 안에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가열 종목으로 책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너무 고점이어서 이제는 흘러내릴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래서 보세요. 인터플렉스는 3% 내려갈 때 수젠텍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진입을 하실더라도 확실하게 진입을 해야 되고 줄 때 바로 팔아야 됩니다. 이거 계속 오래 끌고 가면은 오래 끌수록 굉장히 손실만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3.2% 하락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테마나 이런 게 전력 설비 쪽은 전 좋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운이라고 외쳤어요. 왜냐면은 지금 전력 설비 쪽에 이제 완전한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시장에서 약간 조금은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소외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3%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얘기 나온 게 있죠. 우크라이나랑 또 이스라엘 또 전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전력 설비가 국내의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보시면은 장 초반에 전력 설비 쪽이 굉장히 좋았어. 어제부터 시간외에서 지금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뭐 9% 정도 오르고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전력 설비 쪽이 좀 다시 흘러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타점만 잘 잡으시면은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좋은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만병통치약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바이오 8월 8일 날 공략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19.4% 상승했고요. 또 SK하이닉스 8월 5일 날 공략을 해서 32.35% 상승했고요. 이어서 서진시스템 7월 30일 날 25.64% 상승했고요. 또 SY스틸텍 24.63% 똑같이 상승했고요. 또 LS 일렉트릭 7월 19일 날 공략해서 30.71%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만병통치약 리뷰도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만병통치약 종목으로 들고 왔던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25%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방송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화면도 캡처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와서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때 ESS 사업,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ESS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ESS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직접적인 발언도 했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아시죠,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뭐 신성 ST 이런 애들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때 반등에 성공해줬던 이유가 ESS 사업을 좀 더 키우고 집중하기 때문에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어서 신성 ST 같은 경우는 ESS 관련 종목으로 지금 아예 편입이 되었고 오히려 실적에 향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ESS 하면은 대장주를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오르락내리락 오늘 하루에만 대표적으로 유한양의 우라고 아시죠? 유한양의 우라 우선주인데 유한양의 우가 오늘 29% 거의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다가 장 막판에는 한 10%대 장 마감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빠르게 줄 때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이 테마를 잡고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서진 시스템을 저는 잘 봤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매출이 가장 국내에서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시장 타점만 잘 잡고 진행을 하시면은 좋은 수익 안겨다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은 이렇게 만병통치약 같은 좋은 종목들,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의 진단 처방을 통해서 또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많이 켜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충분히 켜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우리 방송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우리 방송의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장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대원전선입니다. 네, 대원전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800원에 60%입니다. 네, 그럼 이 대원전선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그 시간외에서 9% 상승해서 오늘 좋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이게 좀 하락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이죠. 전문가님, 네. 네, 재건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재건 관련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 아닌 건 아시죠, 시청자님? 몰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테마로 원래 올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1,000원달이었어. 1,000원, 1,400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단기간 안에 4배, 5배까지 뛰어오른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크게 신고가를 달성을 하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아래 라인, 지금 한 3,600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지금 지지 반등해 주다가 결국에는 블랙 먼데이 이후로 주가가 더 하락폭으로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일단은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설비고요. 이 대원전선이 이 전력설비 테마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또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올랐던 오늘의 시간에서 반등해줬던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우리나라 국내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시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이거 솔직히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은 시간에서 9% 정도 상승을 했고 근데 오늘 갭이 너무 뜨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갭이 너무 크게 뛰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한 번에 오전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크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오전 분봉만 체크하시더라도 오전에 크게 힘을 못 받고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하반기 증시 중에서 어떤 테마를 가장 집중 있게 좋게 보느냐면은 바로 이 전력 설비 테마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좋은 수주들도 지금 많이 계약을 했고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북미 쪽에 노후화된 전선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사업까지 지금 모멘텀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국내 전선도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제 교체 수기가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날씨가 더우면서 국내 이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력 설비 전선 쪽에서 아무래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라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잘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 사이클이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관망세다. 그다음에 조금 약세이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힘없게 떨어지는 영향을 보여줬었지만 앞으로의 저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업을 외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고민이 있는 종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대우건설을요. 대우건설이요. 1,090원에 7%요. 아, 네, 그렇군요. 대우건설 최근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좀 상승했던 종목이죠. 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대우건설 일단 비중은 좋지만 워낙 너무 큰 고점에 지금 자리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기간을 보니까 한 거의 수년 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22년도 그때쯤 매수하셨어요, 혹시?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이거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손실 중이니까 아까우니까 계속해서 들고 있다 보니까 무려 지금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려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그래서 다른 계좌에서 가지고 네. 몰랐었어요. 모르셨었어요? 네네. 오히려 다행이네. 마음 소가리는 안 하셨겠네요. 근데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정부에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를 푼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중에서 뭐 서초구도 있었고 뭐 여러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대우건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팀코리아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팀코리아. 이 원전이죠. 체코 수주 원전에 대우건설이 같이 팀코리아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체코 수주 팀코리아는 아예 재료 소멸로 끝나버렸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확정을 짓고 어느 지역을 그린벨트 지역을 풀겠다 이런 확정적인 뉴스가 나와야지 좋은 모멘텀이 발생해서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뜬구름이잖아요. 이제 뭐 몇 년 안에 뭐 그린벨트 풀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거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런 거는 그린벨트 테마는 굉장히 단기성 테마다. 그리고 그린벨트 테마로 대우건설은 솔직히 그렇게 비중은 그렇게 또 높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높았던 게 뭐 SG 글로벌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린벨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대장 종목을 잘 잡아야 돼요. 대우건설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그린벨트 관련 테마 중에서도 굉장히 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제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설사들 요즘 완전 죽상입니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굉장히 약세이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테마에 움직이면 절대 안 되실 것 같고 5천 원까지 가려면 굉장히 큰 기간이 있을 것 같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년은 좀 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본전까지도 안 올 것 같아요. 네? 본전이요? 본전 한번 저런 기회 단위야. 왔었잖아요. 이때 7월 18일 이후로 이제는 네네. 좀 이제 오려면 한 1년 정도 뒤에는 한번 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대우건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은 그린벨트는 약세요. 그린벨트 크게 안 받습니다. 팀코리아 체코 수주 원전에서도 그렇게 중요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그린벨트가 확실하게 정부에서 이제 이 지역 풀겠습니다 확정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나 반등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대장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뭐 SG 글로벌이나 이런 SG 애들이 좀 올라가지 대우건설은 크게 영향을 못 받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그러면 얼마나 올라오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요. 지금 자리도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봐도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도 빠르게 네 정리하시는 걸. 아니면은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시면은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하방이 더 열려 있어서 조금 빠르게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LX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만 원에 10%입니다. 네, 22만 원에 10%. 최근에 이 종목 MSCI 편입이 된다는 소식이 있었던 종목이죠. 네, 우리 모르는데. 그래요.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LS 일렉트릭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는 매수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변압기하고 전선주가 좋다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요. 맞습니다. 잘 알고 네, 계시네요. 무슨-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좋았을 뿐더러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MSCI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짧게 예. 설명해 드리면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글로벌 지수로 편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LS 일렉트릭이 만약에 8월 달에 8월 달 MSCI 지수에 편입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굉장히 기업에 큰 호재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주가가 LS 일렉트릭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유가 전력 설비 변압기도 물론 정말 좋은 테마지만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띄었었고 주가가 27만 원까지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LS 일렉트릭 거의 박사입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이 LS 일렉트릭으로 저희 기존에 있던 시청자분들께 제가 40%가 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제가 안겨다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맨날 이것만 한 4번 정도 봤어요. 방송에서도 제가 공약 종목으로만 한 3번 정도 들고 왔었던 종목에서 굉장히 잘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정리했는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신고점 있죠. 신고점 27만 4천 원대. 이때 정리를 했어요. 왜 정리를 했냐? MSCI 지수가 편입이 8월 달에 확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나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제 MSCI 지수가 편입됐으니까 확정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게 바로 재료가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등했었지 물론 변압기랑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우상향 이게 원래 시청자님 이게 원래 좀 저렴했어요. 이게 10만 원도 안 했어요. 올해까지만 보시더라도 7만 원도 안 했던 종목이 거의 단기간 안에 4배가 넘게 뛰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는 없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8월달 MSCI 지수 편입이 끝났고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MSCI 지수가 편입이 되고 확정이 나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캐치를 하고 이때 그래서 8월 전에 이제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22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22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시청자분 상담해 드렸을 때 전력 설비 변압기 쪽에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반기 증시 전망을 굉장히 된다는 좋게 보고 거죠? 있어요. 네? 선생님,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물을 타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22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타는 시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저 그 방에 있는데요.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환영하네. 네. 그래.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은 업을 외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이 종목 22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업이라고 내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롯데 관광개발. 네, 롯데 관광개발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300원에 15%. 아, 그렇군요. 이 종목 여행 관련주로 올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던 거 아시죠? 네, 네, 이 종목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롯데관광개발 말 그대로 지금 종목명 값을 제대로 종목명처럼 그냥 관광하는 그런 좀 여행에 좀 굉장히 큰 수요를 보여주는 있는 종목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왜 잘 나왔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뭉쳐왔던 이런 좀 여행 심리가 많이 발동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놀러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아실 게 1분기에도 실적이 저는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일본이랑 중국에서 국내에 방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라가 가까우니까 지금 지금 글로벌 여행을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먼 나라로 잘 안 간다고 합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많이 안 가고 근처 나라, 일본이랑 뭐 한국, 중국 쪽 이쪽으로 지금 돌려서 여행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로.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인들의 관광객 수요가 높아지고 국내 관광객들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혜를 잇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상승을 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롯데관광개발 일단 여행 쪽 테마긴 한데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여행 테마가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전력설비, 코로나 이렇게 시장에서 뉴스들이 빡빡빡 나오는 이런 테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주가가 급등을 해주는데요. 여행 테마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목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나마 이 종목의 장점이자 강점인 실적도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실적 시즌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도 많고 전력 설비만 보시더라도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실적이 아무리 역대급으로 잘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죠. 굉장히 계속해서 눌려 있고 이제 저점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에 언제죠?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도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나마 좀 기술적 자리에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이 지금 13,000원 부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13,300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한 5년이나 4년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물론 13,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료도 약할 뿐더러 저는 앞으로의 전망 일단은 뭐 3분기 때 또 여행을 많이 갈까요? 네, 3분기 때, 2분기 때 이제 여름 휴가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름 휴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3분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언제 또 물 타는지 원하시면은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요.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인식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더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나인테크요. 나인테크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80원에 5%요.
네, 2,880원에 5%.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죠. 또 최근에 네네. 전고체 배터리 생산 구책 과제에 선발이 돼서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전고체에 대해서 시청자님은 어떤 건지는 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전고체가 뭔지? 네, 전고체 배터리 요즘에 불 많이 나는데 불 안 난다고.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 전고체 배터리가 그 별명이 뭐냐면은 꿈의 배터리예요. 꿈의 배터리. 네.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없어요. 지금 실현화가 아직 안 돼 있고 실현화가 되려면은 지금 예측하는 게 빠르면 27년에서 28년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청라 신도시에서도 지금 그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화재가 불 꺼지지 않고 저번 주, 지난주랑 뭐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던 건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액체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은 무려 1000도까지 올라가고 불을 끄려면 거의 100톤 넘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딱딱하게 전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없고 배터리도 충분히 크게 충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꿈의 배터리라 부르고 있지만 이거를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는 이러면은 전기차 화재가 났으니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지가 아니라 이거 쓰면 좋겠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없습니다. 아예 전 세계 아무데도 없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보시면 지금 평단가 쪽에 있으시긴 한데 8월 21일 날 26%나 올랐다가 15%까지 좀 조정을 받았죠. 이제 좀 아쉽긴 하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은 나인테크도 있지만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그다음에 뭐 한농화성도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가 뭐냐면은 바로 이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이 굉장히 잘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잡을 것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농화성을 잡는 게 좀 좋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트 보시면은 이게 원래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 굉장히 비슷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점을 찍고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바닥까지 찍다가 주가가 이번에 반등했었던 거는 전고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또 이슈가 있었죠. 저번 주 주말이었죠. 포르투갈에서 또 테슬라가 폭파하면서 한 200대가 차들이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셔야 될 게 이게 전기차 화재가 3주, 4주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테마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저번 주까지 이번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화재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고 이끌었던 강세였던 테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좀 시들시들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입장 물론 정부가 이제 전고차에 박차를 가겠다 해서 3년 동안 1,100억인가 1,2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 1,200억을 투자하는 것도 지금 아시아에서 꼴찌예요. 중국이랑 일본은 굉장히 큰 돈을 들이부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1,200억만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게 확정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에서 조금 저는 전고체의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화재 테마가 이제는 조금 불이 좀 꺼졌습니다. 꺼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망은 다운이라 외치고 싶고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대응이 될지 조금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면은 저희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려면 조금 멀었어서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오늘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픈 계좌에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바이오 8월 8일 날 19.4% 상승했고요. SK 하이닉스 32.35%, 서진 시스템 25.64%, SY 스틸텍 24.63%, LS 일렉트릭 30.71% 이렇게 상승률이 너무 좋으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신청하시고요. 이 종목의 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만병통치약 오늘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최근 수주권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보스턴 2,400억 원 규모의 2층 객차 열차 수주를 완료했습니다. 예, 열차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와 K2 전차죠. 군대 군필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K2 전차 2차 계약 이게 180대라고 합니다. 이게 또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총 수주 잔고가 무려 19조 원입니다. 지금 레일 부문은 8년치 일감을 확보를 했다. 앞으로의 하반기 증시 전망까지 굉장히 기대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제품 지급 등을 약속하고 미리 받는 계약금이 바로 계약부채라고 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주 기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기업 자체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악재이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수주 기업인 이런 기업에 계약 부채가 무려 1조 6천억 원이 있으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계약 부채 1조 6천억 원이 이 수주를 완료가 지으면은 이게 1조 6천억 원이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지금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하반기까지 2조에서 3조까지 전문가분들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일정 매매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일정 매매 달이냐면 일정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지금부터 빠르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3분기 실적도 물론 기대감도 굉장히 좋지만 11월 달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MSCI 지수 편입된 종목들 100%의 수익률로 다 맞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익률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LS 일렉트릭도 40%대,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40%대,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도 20%대, 그리고 기존의 포스코 DX부터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엔킨까지 제가 큰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픽을 해드렸었고 오늘도 그 종목이니까 많이들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MSCI 지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HD 현대일렉트릭도 MSCI 지수 편입되는 가능성 플러스 뭐가 있겠어요? 변압기라는 엄청난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거의 단기간 안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S 일렉트릭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됐죠. 8월 달에 됐고 이게 지금 변압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이랑 비슷한 변압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8월 달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2분기 실적까지 기대감까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27만 원까지 찍었어요. 이게 거의 10만 원도 안 했던 종목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도 지금 차트 보세요. 좀 고점이긴 해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아까 보셨죠? 이거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거 보시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굉장히 좋은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일정까지 수주까지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11월 달 지금 이게 시가총액도 지금 MSCI 편입이 되려면 6조가 조금 넘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지금 5조 7천억인가 지금 다 왔습니다. 얘가 지금 그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1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는 고점이어서 지금 제가 알려드려도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고점에서 안 되고 좀 눌리고 타점을 알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 받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 플러스 이렇게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은 이와 관련된 관련주라고 하셨고요. 이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여기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